그러니까 이제 몇 년 전에 한국 여고생들 사이에서 실제로 이제 진통제 다이어트라는 게 유행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진통제 다이어트. 네, 진통제를 한 번에 막 여러 알을 먹는 거. 너무 위험한데. 그러면은 구토랑 설사를 계속하게 돼가지고 야, 그거 사흘 만에 뭐 5kg이 빠진다더라. 이런 속설이 SNS를 타고 번져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좀 걱정이네요. 근데 이제 뭐 어지러운 거는 물론이고 진통제를 그런 식으로 한 번에 여러 알을 먹게 되면은 간 기능이라든지 또는 위장에 손상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정말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다이어트입니다. 근데 또 이제 식욕 억제제나 보조제 이런 것들도 아마 이제 다수 언론 보도를 보셨겠지만 이제는 식욕 억제제라고 하면 위험한 약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뭐 특히 이제 나비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분은 펜터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 약을 가지고 다이어트 하려다가 마약 사범이 되고 환각제 이런 거구나. 부작용이 심하네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렇다고 병원 가가지고 처방받는 거는 못 하겠으니까 인터넷으로 또 불법으로 이 약을 구입을 하고 오남용을 하다가 경찰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향정신성 의약품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이 펜터민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 보도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배우 중에 양기원 씨라는 분이 실제로 이제 본인의 체험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허공에다 뭐 주먹질을 하고 길에 뭐 누웠다 점프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뭐 도로에서 이제 뭐 갑자기 막 차량에 뛰어들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경찰에 결국 체포가 됐죠.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이 다이어트 약을 자기가 복용했더니 그로 인해 가지고 환각이나 환청이 생긴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런 환각이나 환청은 좋은 내용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죠. 제주도에서 이제 운전하다가 육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 증언을 보면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들을 피신시키려고 하는데 경찰이 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횡설수설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특이하죠. 그 식욕 억제제를 먹었는데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피난 가는 환각이 보였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김규열 교수님 혹시 그 생존에 대한 욕구와 식욕이 이렇게 갑자기 분리가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극단적으로 도피해야 되는 상황. 예, 그때는 식욕이랑 분리가 되거든요. 어머. 예, 그래서 뇌가 이제 역으로 식욕이 분리가 되네라고 하면 난 지금 도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환청의 종류를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약류의 약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것도 굉장히 학부모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그런 학원가에서. 강남의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사건이 있었죠. 뉴스에 네. 나왔던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사용이 된 약은 원래는 ADHD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 쓰는 그런 약인데 이걸 공부 잘하는 약으로 이제 둔갑을 시켜가지고 이 약을 쓰면은 뭐 기억력이 상승하고 집중력이 강화가 된다. 사실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는 청소년들한테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해서 이제 마약 먹은 학생 부모한테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보이스피싱 사건이 또 연루가 돼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 실제로 음료를 마신 학생들이 증상이 좀 나타나니까 성분을 검사를 해보니까 메스암페타민, 히로퐁이라고 하는 진짜 무서워. 마약이네. 애들한테 어떻게 그걸 줄 수가 있어? 진짜 나빴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참나 이게 어이가 없어갖고. 이 사건에서 사실 이제 언급이 된 게 메스암페타민 그 기초가 되는 약은 암페타민인데요. 이 암페타민이라는 약이 원래는 이 약을 개발할 때는 천식약으로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천식 치료하려고 이걸 쓰는데 각성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1930년대에는 이걸로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대학생들이 이 약을 먹고 공부하는 일이 굉장히 흔해졌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심지어 군인들한테 이 약을 지급을 해서 사기를 끌어올리고 피로회복 용도로 쓰라는 그런 지시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전쟁은 끝났잖아요. 네.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 그 군인들의 와이프,
부인들이 썼어요. 가족들이. 왜 썼느냐? 식욕을 누르고 체중을 줄이는 용도로 쓴 거죠. 그래서 1930년대 중반에는 이미 제약회사들에서요, 이 약을 체중 감량 용도로 쓰라고 광고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당시 미국 의사들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방을 건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약들이 오남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930년대에도 다이어트를 하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요. 이 약은 이제 디나이트로페놀이라고 하는 그런 약인데 사실은 살충제 성분이고 아이고. 또 폭약 성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약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몸에서 대사를 좀 촉진시켜가지고 열이 많이 나요. 우리가 고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응급실 가야 되죠. 네. 42도도 넘어가는 그런 고열이 계속되는 거야. 약을 먹고 8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망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시력을 또 잃어버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제 요즘에도 이런 약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에도 심지어는 그때는 저 약이 이미 금지가 된 상태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 구해가지고 또 하나는 이런 약들, 위험한 약들을 사람들이 쓸 때는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내 맘대로 하나를 더 먹어볼까? 두 알 더 먹어볼까? 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5년에는 알약 8개를 복용을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먹으면 더 먹을수록 좋겠지라고 생각해서 오남용을 하게 되고 치사적으로 가거든요. 이분은 치사량보다 6배나 높은 약을 복용을 해가지고 해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병원에서 이제 실려가가지고 3시간 만에 사망을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제 비만의 종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약은 도대체 어떻게 작용을 하길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요, 아까 사실 김경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예요? 뭐 말씀하셨어요? 어떤 네. 말씀하셨어요? 맥주 땡긴다. 아까 견과류 먹으면 맥주 땡긴다는 말씀. 그러게요. 네. 기존의 식욕 억제제는요, 사람의 뇌에서 위험하다고 하는 흥분을 시키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그런 약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아 있는데 바로 저쪽에 호랑이나 사자 한 마리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 밥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밥이 안 넘어가죠. 이런 원리로 사람을 흥분시키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각성제기예요. 도망을 가야 된다. 지금 긴장을 해야 되니까. 지금 밥을 먹을 때냐? 하루 정도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1년 내내, 24시간 내내 그런 흥분한 상태에 있게 되면 평소보다 짜증이 나고 공격적이 되고 하는 이런 증상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흥분성 식욕 억제제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다이어트 신약은 그런 게 아니고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을 흉내낸 그런 약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원래 우리 몸에서 분비가 돼요.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하필 이 호르몬은 어디에서 분비가 되느냐? 장에서도 저 뒤쪽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이 장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오래 걸려요. 그 전까지는 계속 먹겠네요. 도착해서 신호를 줄 때는 이미 늦은 거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호르몬이 분비는 되는데 굉장히 짧게 분비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런 포만감 호르몬이 만들어지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몇 분만 있으면 사라져요. 근데 그 똑같은 호르몬의 효과를 내는 약을 세마글루티드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서 이걸 주사해주면 일주일 내내 들어있으면서 언제만 작용하느냐? 밥을 먹을 때. 기존의 당뇨 치료제들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밥을 먹든 밥을 안 먹든 계속해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 자극을 해요. 근데 이 약은 주사한 상태에서 밥을 먹었을 때만 작용을 해요. 근데 이걸 맞았다고 해가지고 밥을 안 먹게 되느냐?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먹고 나서
배가 부르다는 신호가 더 빨리 오는 거죠. 자, 그러면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다이어트 신약, 세마글루티드 같은 이런 신약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을까요? 아,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위적인 건 항상 뭐가 있긴 있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거는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 약의 이름의 별칭으로 부작용이 뭐가 따로 붙었냐면 이 약을 썼을 때 얼굴이 바뀐다. 주름이 진다. 아, 최악이다. 그러면 또 안 되는데. 왜냐하면 살이 너무 단기적으로 빠지니까. 절대 안 되는. 네, 그래서 엉덩이는 날씬해지고 좋은데 얼굴이 주름이 진다. 쭈글쭈글해지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부작용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어떤 거는 좋은 부작용도 있어요. 이런 약을 썼을 때 술을 적게 마시게 된다. 왜냐하면 이 약을 쓴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이 부작용이 먹었을 때 사람에 따라서는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 유발을 좀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술 마셨을 때 더 심해진다. 그래서 술이 더 약해진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결정적으로 이 약이 효과를 봐서 어떤 분들은 너무 식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네. 영양실조까지 오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약도 예를 들면 거식증이라든지 어떤 그런 섭식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함부로 쓰는 거는 역시 당연히 위험합니다. 이 약의 효과에 대해서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영국에서 연구자들이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약값이 지금은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수준인데 아우, 너무 비싸다. 최소로 가격을 낮춘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에 판매를 해도 5만 4천 원 정도에 판매를 해도 제약회사에서는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 가격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정말 많은 사람이 약을 썼을 때 그럼요. 숨겨진 부작용이나 문제는 없을까? 미국이 이제 판매 허가된 그런 상을 봐도 췌장염이라든지 뭐 담낭 문제라든지 저혈당 문제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드물지만 신장 손상 또 당뇨병으로 인한 뭐 망막병증 이런 것들 증가할 수 있고 심박수가 증가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 이 약은 처방약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약이 아니고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담이 필요한 그런 약입니다. 다이어트는 어려워. 아무튼 뭐 다이어트의 역사와 어떤 다이어트 방법들이 효과가 있는지 또는 효과는 없는데 위험하기만 한지를 알아봤는데요. 결국 뭐 사실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씀 하시려고 지금. 사실 과학이 점점 더 발전하면 비만의 종말이 오긴 올 것 같아요. 의지가 아닌 어떤 약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시대가 바뀌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 많이 먹으면 뭐 살찌는 거는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지금 나왔다는 다이어트 신약도 음식을 적게 먹게 해서 체중이 줄어드는 거지.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찌게 하는 그런 약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단 한마디의 결론은 적게 드세요. 소식. 이렇게 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